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연극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토니상에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서 6관왕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 토니상 최대 수상작인데요. 국내에서 초연된 지 9년 만이고요. 국내 초연 작품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토니상을 받은 건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입니다. 이 뮤지컬은 미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을 돕는 두 헬퍼 봇이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창작 뮤지컬입니다. 잊혀진 구형 헬퍼봇들의 시점으로 인간과 관계를 바라보는데요.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시작하는 구형 로봇들의 사랑과 관계는 어쩌면 행복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관객들을 감동시킨 명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충전보다 안아주는 게 더 필요해. 로봇에게 충전은 생존이지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뜻함. 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란 의미일 텐데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안아주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나부터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어쩌면 해피엔딩이지 않을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피싱 금융사기의 모든 것 여수경찰서 지능수사팀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슈책 전남 도호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9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듣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기념품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과 순천시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놓고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에 소재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과 순천시가 이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과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 14개 수익시설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순천시와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는데 예. 올해 계약기간 연장을 앞두고 제품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장 불허를 통지했습니다. 예.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순천 지역의 공예업체나 이 농특산물 업체 등이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이 지역의 중요한 지역 상생 플랫폼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3월 초 여수세관에서 원산지 표시 신고 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입점 업체에 연장 불허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제품 일부가 중국산이고 가격 라벨로 이 중국산 표시를 가려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어 기념품점 운영자인 업체 대표에게 연장 불허를 통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기념품점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산 제품이 유통된다라는 것인데 결국 입점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보를 받은 업체 측에서는 순천시가 좀 일방적인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로부터 계약 연장 불허 통보를 받은 업체는 이 수입산 제품 판매는 순천시에서 허가한 사항으로 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죄인 취급을 하며 과잉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업체는 순천시가 상황을 확대 해석하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렸고 소상공인 73개 입점 업체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떠넘기는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입점 연장 불허 조치에 대해 최근 기념품 입점 업체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일대에서 이 순천시가 기념품점 입점 업체를 희생시키는 이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 대책 없는 폐점 통보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순천시의 강제 철거 등 행정 대집행과 그에 따른 비용 청구 방침에 따라
기념품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순천시는 매장 2곳을 리모델링한 후에 다음 달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새로 선정할 방침이라며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직영 체제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소식 순천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여수에 좀 의미 있는 권투 도장 관련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 복싱의 전설이자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고 김기수 선수의 흔적이 깃든 여수의 한 권투 도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은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닌 지역의 문화 자산이라며 보존과 함께 기념 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고소동 벽화마을 주민들은 이 김기수 선수의 흔적이 깃든 이 방호남 권투 도장이 김기수 선수가 이 청소년 시절 복싱을 배우며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웠던 장소인데 현재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최소한의 안내판과 사진만이 남아있다며 해당 시설의 보존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수 선수라는 복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한국 복싱의 전설이자 또 한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여수 출신은 아니죠? 네, 이 함경도 북청 출신인 김기수 선수는 예. 1951년 일사후퇴 당시 가족과 함께 여수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예. 예, 김기수 선수는 이 방호남 권투 도장이라는 체육관에서 복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 1965년 1월 10일 도쿄에서 이 일본의 가이즈 후미오를 6회 KO로 물리치고 이 동양 태평양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고 1966년 6월 25일에는 세계 복싱 협회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에 올라 한국 복싱 역사상 최초의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고소동 벽화마을 주민들은 수십여 년 전부터 여수시의 이 방호남 권투 도장의 문화자산 보존과 기념 사업을 제안했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뚜렷한 진척 없이 사업이 무산돼 왔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민들은 권투 도장의 문화자산 보존과 함께 이 복싱 체험존이나 스포츠 역사관, 관련 자료 전시관 운영, 또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해당 부지가 이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문화 자산으로 좀 보존하고 싶은, 발전시키고 싶은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여수시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진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피싱 금융사기 범죄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올해 1분기 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이 3,10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만 경계를 풀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는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 또 예방법과 대처법은 어떻게 됐는지 여수경찰서 진흥수사팀 류일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수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오늘 팀장님과 함께 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샅샅이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청취자분들께 좀 자세히 알려드리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피싱 금융사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고 예.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지역의 경우 작년 그렇게 24년도에 134건에 예. 48억 1,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느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여수 기준 경찰서에서 통계낸 겁니다. 예. 그리고 25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총 62건에 23억 1,6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9건 12억 4,720만 원에서 예. 62건 23억 1,677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언론 봐도 한 2배 정도 거의 늘었다고 2배 하죠.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저희가 보니까 우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대부터 80대까지 어떤 특정 연령대에 어떤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피해가 이제 고르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젊은 친구들도 이걸 뭐 다 알고 있지만 당해버리는 데는. 그렇죠. 저희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아,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당할까? 그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 하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정말 휴대폰 사용 안 하면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구나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그 폰뱅킹을 많이 합니다. 예. 또 폰뱅킹이라는 게 어떤 전체 계좌를 다 연결해서 예. 그 오픈 뱅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연령대 어떤 그 전 연령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누구나 요즘에는 폰뱅킹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융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예. 그리고 말씀 이제 주셨어요. 무작위로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보이스피싱의 낚시 형태인데 예.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이제 물고기 어디 있다는 걸 알면은 뭐 거기만 하겠지만은 일단은 미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자를 뿌려서 그러니까 누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문자 보내는 게 1억 건 정도 된답니다. 1억 건. 그 범죄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문자를 한 1억 건 정도 발송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누군가는 그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일단 타겟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일단 쫙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진흥화되고 있는 피싱 금융사기 수법을 사례 중심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수법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경찰청에서 몇 가지 좀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기관 사칭형, 대환 대출형, 납치 빙자형, 또 뭐 로맨스 캠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이 아마 기관 사칭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 사칭형. 그렇죠.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뭐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예. 이제 권력기관인데 그런 기관들 사칭해서 이제 본인의 계좌가 뭐 범죄에 연루돼 있다, 수사 중이다, 또는 뭐 당신 외국 여행을 다녀올 때 예. 가방 안에 마약을 뭐 밀반입해 왔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무섭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검사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을 하고 이제 악성 앱을 깔게 하죠. 결국에는 그런 수법을 해서 돈을 이제 편취해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예, 그게 기관 사칭형이고 사실 기관 사칭형은 이 전화 받아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이미 많이 알려진 수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도 예. 받아봤어요. 무슨 그렇죠. 어디 뭐 강원도에 있는 예.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대포폰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불러봐라. 뭐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전화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 방송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뭐지? 놀라서 통화를 한동안 했어요. 이제 기관 사칭형이라면은 예. 첫째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신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 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뭐 마약을 당신이 운반했다,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미끼입니다, 미끼. 일단 겁을 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겁을 주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정신이 예. 자기 정신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현란한 말 솜씨로 속이는 게 결국은 이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이제 편취하는 방법이죠. 이게. 예, 이게 뭐 기관 사칭형이고 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뭐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신용카드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주소가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그런 수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것도 유행했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택배기사 사칭형인데 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올해 그 4월 8일 날 예. 우체국 택배라고 하면서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요, 피해자에게.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 강모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이 다시 대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 궁금하면은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이분이 믿고 그 전화를 했더니 그 대포 통장 개설로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이를 인출해서 검찰청 직원이 갈 테니까 이걸 전달해라. 이 말에 속아서 이 피해자가
한편까지 가가지고 만나서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대검찰청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대검찰청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거기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름을 실제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믿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맞구나. 존재하는 사람이 맞구나.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그 전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겠죠. 뭔가 앱을 또 보내줍니다. 그럼 열어봐라. 그러면 실제 검찰청에서 또 만든 서류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서류도 있어요. 뭐 체포영장, 수사 진행 상황, 구속영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런 거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나요, 그 사례는? 1억 7천만 원을 전달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4월 7일 날 같은 이제 조직원들인데 서민자금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이건 다른 피해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서민 대출 해주겠다 하면서 기존 그러니까 이제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이 대출이 가능하다. 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만나서 전달을 해라. 근데 이분이 좀 찜찜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경남 진주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게 그래서 뭐 여수에 사는 분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막 불러내네요. 이렇게. 그렇죠. 서울에까지 가서 전달한 경우도 있고요. 여수에서 전달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심지어는 서울에까지 가가지고 몇 번을 가서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우리 형사들이 그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잠복을 하고 있다가 2,200만 원을 전달하는 순간에 예. 그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정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잡은 그렇죠. 케이스네요. 그분은 그래도 빨리 느낌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피해가 예방될 수 있었죠. 예. 그래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는 메신저 피싱도 수법이 다양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액정이 깨졌다, 자녀를 납치했다, 또는 뭐 교통 범칙금이 발송됐다, 심지어는 뭐 쓰레기 그 봉투 있잖아요. 예. 그런 뭐 과태료 고지서 같은 걸 보내요. 예. 부고 문자라든가 이걸 이제 보낼 때 그 문자 안에다가 링크를 심어서 보내죠. 그거를 이제 그게 악성 앱입니다. 그걸 누르는 순간에 앱이 깔리는 거예요. 앱이 깔리면서 내 핸드폰은 내게 아닙니다. 탈탈 털리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그 앱을 통해서 뭐 이름, 번호, 네. 개인정보, 뭐 주변 연락처 같은 걸 다 빼내가는 거죠. 다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주변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통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거기서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 핸드폰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심지어는 이 사람이 경찰서를 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어떻게 알아요? 또 악성이를 심어요 거기다가 위치 나도 모르게. 추적까지? 그렇죠. 위치 추적은 물론 이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앱이 심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군요. 그래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로맨스 캠 이런 거는 뭐예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것도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냐면은 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예. 본인과는 다른 실제로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성분 사진이나 또는 남성분 사진을 올려서 먼저 접근을 해서 호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점점 이제 어떻게 그 연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내가 이제 A씨인데 어떤 특정 B라는 인물이 네. 겉보기에는 프로필 사진에 굉장히 예쁜 여성 혹은 남성, 그렇죠. 잘생긴 네. 남성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 예. 그 사람을 사칭해서 A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연인처럼 달콤한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었던 미군 군의관이다. 근데 여기 근무하다가 뭐 정치 자금을 압수했는데 이거를 갖다 환전을 해야 된다. 또는 뭐 금을 압수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보내다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보냅니다.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아프가니스탄 금, 뭐 정치 자금 이런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솜씨가 현란하고 아주 예.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팀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아마 퇴직을 하신 분 같아요. 예. 1억을 보냈더라고 1억.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왔는데 예. 뭐 좀 여유가 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당황은 안 하시는데 방금 그 상태로 해서 여수의 실제 사례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분이 속은 거는 미군 군의관이라는 말에 속아서 예. 자기가 1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1억이 행방은 이제 딱 보는 순간 어렵죠. 사라지는 근데 거죠. 사실은 그 군의관이 아니고 그 조직들이 그러니까요. 사칭한 거잖아요. 저쪽 아프리카 같은 데 조직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군의관 행세를 하는 것이고 그 사진은 다 남의 것을 도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개인정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사진이 어딘가에 또 올려져 있고.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금융사기 범죄라는 걸 피해자가 눈치를 챘을 때 이게 뭔가 돈이 이미 나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 그 사례처럼 직전에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돈을 보낸 이후에 네. 이게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안 보내면 좋겠지만 일단 예. 보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요. 예.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예. 일단 돈이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입금했던 계좌에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112에 신고를 해서 112 신고를 하면은 이 피해자와 경찰과 그 해당 입금된 또는 그 내 계좌의 그 은행하고 삼자 통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바로 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 사실 확인원을 3일 내에 갖다 주면은 예.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3일이 지나면 풀어져 버리거든요. 뭐가 유지가 되고 뭐가 풀어지는 정지가 거예요? 예. 우선 이제 112 신고를 해서 계좌 정지를 했다면 예. 3일 후에 3일이 지나면 이게 자동 풀어져요. 계좌 정지. 계좌를 정지시켜 뒀던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경찰서 오셔가지고 접수를 하시고 사실 확인을 갖다가 받아서 은행에다 제출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정지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12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신고를 하고 계좌 정지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렵다면 가까운데 그 은행이 가깝다면은 예. 바로 은행으로 가셔가지고 사실을 설명하시고 예.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빨리 정지를 해달라. 그러면 또 바로 정지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12 혹은 은행에 예. 신고를 해야 한다. 예.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지급 일이고. 정지를 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원격으로 이제 자기 휴대폰에 아마 악성이 심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원격으로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삭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피해를 봤다는 거를. 예. 그러면은 빨리 이걸 캡처를 해서 좀 저장해 두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도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계속 통화 중이라면은 빨리 그 비행기 모드로 휴대폰을 돌려버리면은 그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요? 비행기 모드로 하면 데이터가 안 됩니다. 데이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급히 비행기 모드로 바꿔라. 바꾸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합니다. 그게. 아하, 알겠습니다. 애초에 이 피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그 은유법이 이게 비교를 좀 하자면은 낚시에 비교를 해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피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낚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나오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교육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알면은 안 당하고 모르면 당하는 게 보이스 피싱이에요. 아니에요. 알고도 당해요. 요즘에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거리가 예. 그럼 왜 이렇게 당하느냐. 그러니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스 피싱이라는 소리는 들어보고 했는데 그걸 막연히 아는 거예요. 어쩌면은 옛날에 그 KBS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그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선족 흉내 내시고 그렇죠. 이수지 씨가 했던 그게 보이스 고객님 피싱이라고 이런 알고 거.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요즘에 보이스 피싱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연히 아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방송 들으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만 알아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예. 우리가 낚시를 하려면 뭘 합니까?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뿌리죠. 미끼 떡밥을 던지고 미끼를 뿌리잖아요. 예. 그게 문자입니다. 문자고 링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또 주식 요즘 또 뭐 투자 리딩만 많잖아요. 거기 보면 링크가 있어요. 예. 그게 다 미끼거든요. 그거를 누르거나 또는 전화를 하는 순간에 그때 예. 낚싯바늘 건드는 겁니다. 이게 음.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걸 건드는 순간 이 사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미끼를 던지고 공격을 어떻게 해오는지 그러면 내가 미끼를 알면 안 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그래서 이제 방금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어요. 예. 전화가 온다든가 또는 검찰을 사칭한다든가 또는 문자가 온다든가 이런 거를 피해가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미끼를 물지 않는 것. 그 미끼가 문자나
그렇죠.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링크 전체를 일단 모르는 링크가 오면 절대로 그렇죠.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1번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절대 안 속아요. 일단은 그 삭제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예. 누르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점점 더 이게 좀 뭔가 의심이 간다 하면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또는 예. 경찰서 오시면은 그 앱이 깔린 게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깔린 어떤 앱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삭제를 해드리거든요. 예. 누군가는 또 아니 그 진짜 중요한 링크였으면 어쩌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해 우리 경찰관도 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변호사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제일 1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끼를 조심해라. 미끼를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그 미끼라는 게 알 수 없는 링크 알 수 없는 또는 링크. 대환 대출할 때 아까 그 수법들 있잖아요. 당신의 대환 대출을 받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쨌든 이제 현란한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미리 이제 속이거나 또는 휴대폰에 악성앱을 깔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야 된다. 돈을 좀 넣어봐라. 또는 뭐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계약 위반이다 당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자기는 갚는다고 갚지만 이게 사실 갚아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계좌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격리를 시켜요. 절대 다른 사람 통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저쪽 한쪽 구석 가가지고 통한 사람 있으면 좀 반드시. 조용히 해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의심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렇게도 말 안 해요. 혼자서 조용히 계단 가서 통화를 한다든가 혼자 있는 방에 가서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야 너 보이스피싱이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피해들을 개개인이 일일이 다 대처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기술적인 측면을 보강하는 것 또한 시급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경찰만이 어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휴대폰을 만드는 또 어떤 뭐 휴대폰 제조 회사라든가 또는 금융기관들 또 경찰들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악성 앱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심는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이제 21년도부터 24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과로 그 카이스트 연구진하고 협력을 해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스를 하잖아요. 그 심박스 중계기를 탐지 추적하는 원천 기술을 2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이 경찰청하고 그 우리 저 통신사고에서 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앱이 깔리면 악성 앱이 깔리면은 그걸 추출을 해서 그 주소지 경찰서로 그걸 명단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휴대폰에 있는 악성 앱을 빨리 삭제를 해라. 또는 그 깔렸으니 예. 알려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그런 하고 식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나면 다행인데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쩔 때는 또 이미 돈이 나가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뭐 범죄 기술 또한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끼를 물지 않기. 미끼는 문자 속에 있는 알 수 없는 링크.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이런 것들 비슷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는 일단 1번으로 의심을 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팀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범죄가 좀 사라질 수 있게 수사 열심히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수경찰서 진흥수사팀 류일재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체크해 봅니다. 청소년들의 그 스마트폰 이용이 좀 보편화되면서 최근 이 청소년 도박이 위험 수위에 달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요즘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법 사이트 접근이 유용해지면서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베팅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간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이 전국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3,3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요. 이 청소년 4.3%는 평생 1회 이상 도박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 시작 연령도요. 평균 12.9세로 예상보다 낮았고요. 또 도박을 하게 된 이유로 재미, 또 또래 친구 권유였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온라인 도박 사범 중에 절반이 청소년이었을 정도로 현재 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학생들은 이런 심각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학생들은요, 주위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호기심으로 도박에 접하는 것에 이어서 친구 소개로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주위 친구들 게임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한번 해본 게 계속하게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소액부터 베팅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온라인 도박을 했던 남학생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쉽게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서 누구나 정말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주위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워낙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유혹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는 거 보고 광고나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친구 하는 거 보고 많이 합니다. 다른 학교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만 쓰면 끝입니다. 전화번호 쓰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하면 끝입니다. 뭐 바카라나 이상한 뭐 주사위 맞추는 것도 있고 색깔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한 게임당 어떤 거는 100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000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100원씩 넣는 것도 여러 번 하면은 몇천 원까지 되고 10 얼마 다른 애들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좀 하다가 잘 커놓으니까 저 5만 원인가? 안 하려고 지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많이 하죠. 한 반당 그래도 한 3-4명은 하죠.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재밌어 보여요. 돈 따면 좋은데 입이 일락이래요. 한 번에 50만 원 넘겠다는 애들도 있고 10만 원 넘게 이런 애들도 있고 학기에 한 번씩 그 조사를 하긴 하는데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앱에 들어가서 하면은 그걸 쌤이 볼 수 있는 알 수는 없죠. 네, 실제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해봤던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뷰. 네. 앞에 학생은 실제로 했던 했던 학생이어서 학생이었어요. 음성을 변조를 저희가 했고요. 네. 뒤에 학생은 일단 그걸 지켜보는 네. 반 친구 중에 한 명인 네.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100원부터 3,000원까지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걸 여러 번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5만 원까지 베팅을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주위 친구에서 많은 친구는 뭐 한 번에 뭐 400만 원을 뭐 네? 네. 400만 원을 뭐 베팅을 했다고요? 400만 원을 얻어봤다는 거죠. 벌어봤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이걸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게임이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달팽이 경주, 달팽이 누가 더 빨리 가나 이거 뭐 사다리 게임.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바카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50대 50의 여기 승률에 거는 이런 게임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냥 뭐 홀짝 게임 같은 맞아요. 그런 게임에 네. 돈을 걸고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래요. 너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주의 중에 별다른 많다고 해요. 뭐 성인 인증 같은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게 좀 맞아요. 큰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청소년들이요 도박을 해야지 하고 검색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 볼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있잖아요. 예. 이런 사이트나 웹툰을 빠르게 보기 위한 불법 웹툰 사이트도요 이런 도박 사이트가 광고가 뜨게 있어요. 배너 굉장히 화려하게 뜬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뭐 40%의 뭐 어떤 걸 더 준다, 뭐 매일 충전 이런 단어들 있어요. 매충, 그다음에 뭐 이런 첫충 이런 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들 불법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보고 가입했다가 도박에 늦게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또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을 통해 도박을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도박을 친구들과 있다면 그 친구 옆에 돈을 전달하고요. 그 친구가 또 베팅을 해서 돈을 따면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팅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어른들 뭐 불법 주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친구들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모이고 모여서 뭐 100만 원대까지 오가는 경우 와,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자, 이런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박의 중독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전혀 모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맞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제 워낙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나 그럼에도, 그렇죠. 자신들의 아이들도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다니면서 혼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또 친구들 관계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걱정은 많지만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지도 중요하지만 경찰에서도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처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지금 주변에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물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노심초사합니다. 애들이 말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요즘 뭐 중학생 애들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되고 되게 안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빠져들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단순한 게임이다 보니까 높냐 낮냐에 그냥 50대 50 게임이니까 자기가 그냥 감대로 잘 가면은 그냥 뭐 2배 정확하게 2배 게임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애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핸드폰 인증으로만 해가지고 이게 개설이 되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제 다른 뭐 수사법이라든지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개발이 돼서 이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생기면 좋겠죠. 부모님들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도박의 위험성이 뭐 중독도 있지만 이게 문제는 교우 관계나 또 네. 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라고요. 네, 인터뷰를 했던 시민 중에 육성은 담지 못했는데요. 본인이 학원 강사라고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지갑이 없어진 걸 확인했더니 수업을 했던 고등학생이 훔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업을 이유가 받고 있던 수강생인 고등학생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온라인 빚을 갚지 못해서였던 겁니다. 중독을 인해서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친구들은 주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박을 하려고. 네. 일단 이 도박을 시작을 하면 혼자 힘으로는 중단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역에서도 이 청소년 도박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이 여수 관내 상담센터 중에서 이 청소년 도박 3단을 담당하고 있는 주경식 3단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올해 상상 이상으로 청소년 도박 3단이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수 경찰서 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연령도 낮아지고 횟수도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상 그 이상으로 많아요. 하고 있는 나이가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고요. 도박하는 그 가족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그 도박자에게 중독이 된다고 해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충당하고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 아이가 또 도박을 할까 봐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다 도박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도박 증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이 있어요. 나는 왜 용돈 이만큼밖에 안 줘?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알바를 해야겠다고 한다는 둥. 그리고 이제 못 보던 물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빌렸다, 주었다, 누가 주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가 많아요. 감정 기복도 크고. 네, 진짜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간섭이 아니라요. 관심. 네, 주경심 상담사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관심으로 보살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갑자기 좀 커졌거나 네.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상 행동을 보이면 한 번쯤은 유심히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도박 중독은요, 청소년기에 빠지게 되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 만큼 신변종 유해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과 또 사전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남도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다짐의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새 정부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예.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 국민 주권 정부,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7대 지역 공약인 신재생 에너지 허브, 국립의대 설립, 초광역 교통망 등 도민 염원이 담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끝으로 김 지사는 지방에도 웃음꽃이 피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며 희망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다짐과 또 기대감이 담긴 메시지 전달해 주셨고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담양 평화예술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예. 오전 10시 목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도지사 표창, 추념사, 추모 공연과 현충일 노래 제창까지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전남도는 빛나는 국민 주권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찬란한 미래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대상자 표창, 6.25 전쟁 75주년 기념행사, 안보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내 발달장애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맞춰서 전남도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가 올해 총 448억 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폐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에 80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주간 개별 1:1 돌봄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간 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예. 돌봄 가족을 위한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며 심리 상담과 가족 휴식, 부모 교육 등도 운영합니다. 예. 가까운 읍명동 복지부서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전남도는 논의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를 심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6월 13일까지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이나 컨설팅은 물론 콩, 옥수수 농사에 필요한 기계나 저장 시설도 지원합니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교육 컨설팅 3천만 원, 기계 장비 1억에서 8억 원, 저장 선별 시설 등 사업 다각화에 최대 50억 원입니다. 예. 지원 대상은 10헥타르 이상 공동 영농을 하면서
논에서 벼 위의 작물을 5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단지와 50헥타르 이상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들녘 공동 경영체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입니다. 지원을 바라는 경영체는 사업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각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에서 역사적 아픔을 문학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뜻깊은 공모전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전라남도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아픔을 문학으로 풀어내기 위한 제2회 여수 순천 11구 평화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예. 공모 기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올해는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아동 문학 부분도 신설돼 총 3개 부분에서 작품을 모집합니다. 공모 주제는 여수 사건을 배경으로 진실, 평화, 상생의 가치를 담아낸 순수 창작물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미발표 작품만 가능합니다. 분야별 최우수 1명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네. 전남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문학을 통한 평화와 공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류 전망대가 6월 9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